캐나다가 7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 격리와 호텔 격리를 면제해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 7월 5일 월요일 밤 11시 59분, 서부는 월요일 밤 8시 59분부터 적용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례, 얀센은 1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야 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입국하기 전 어라이브 캔 앱이나 웹사이트에 영어나 불어 또는 공인 번역된 확인서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 사본과 번역 확인서 원본은 2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입국 전 72시간 안에 진행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도착 직후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첫날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입국 시 격리 면제가 거부될 수도 있어 자가 격리 계획서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허위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적발되면 $75만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격리 면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등에만 적용되고 관광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12세 미만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텔 격리는 면제되지만 집에서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녀만 격리하면 됩니다. 또 외국 국적인 신규 이민자의 입국 허용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입국하거나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만 허용됐지만 모든 신규 이민자로 넓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도발 여객기 운항 중단을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부 지역에서 생일을 맞아 축하 파티를 하던 1세의 영화가 총에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8시쯤 에토비코의 텐드리지 크레센트와 빙 에비뉴에 있는 타운하우스 인근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살 영아를 포함해 5살과 11살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생일 파티 주인공인 1살 영아는 총알이 스쳤고 5살 여아는 중상을 입었으며 11살 남아는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23살 남성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아이들이 범행 표적은 아니었지만 이 파티가 표적이 됐을 수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총격범들이 남쪽으로 도주한 뒤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의 폐쇄 회로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살배기 돌잔치 현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이웃과 토론토 시민들은 끔찍하고 무섭다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0시 30분엔 클리어뷰 하이츠와 트레이스 유이 드라이브 인근 주택단지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8일 전에도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숨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어젯밤 9시 15분엔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와 빅토리아 스트리트 레인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이달 중순까지 154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타겟뿐 아니라 무고한 청소년과 가족들로 그 피해 범위가 넓어져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성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은 연임됐습니다. 조 장관은 덕포드 정권이 들어선 2018년 이후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 스티브 클락 주택부 장관과 함께 계속 부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능력과 활약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예산 200% 인상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성훈 주의원도 내각에 입각했습니다. 앞서 재정위원회 보좌와 재무부 의회 비서로 활약해온 조 의원은 교통부 부장관에 임명돼 캐롤라인 멀루니 교통부 장관 아래서 일하게 됩니다.
초선 의원으론 파격 인사입니다. 이에 한인사회에선 동포들의 자랑이라며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요양부는 논란 많았던 메릴린 플러튼 대신 로드 필립스 전 재무장관이 임명됐습니다. 필립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겨울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휴양지에 갔다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반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 등은 연임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 503명에서 334명으로 내려갔습니다. 확진자 중 3명이 숨지며 지금까지 모두 9,022명이 희생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47명, 워터루 44명, 필 지역에서 42명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318명과 355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퀘벡주 90명, 매니토바주에선 74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돌파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주 키치너의 한 양로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이곳에 거주하는 90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초기 경미한 증상을 보였는데 급격히 악화되면서 어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희생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는지 역학 조사 중입니다. 알버타주 캘거리 병원에서는 기저질환을 앓던 환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델타 변이에 감염된 후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어떠한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백신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 일의 한 가정집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욕지역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5분 베이비 애비뉴와 16번 애비뉴 인근 엠마누엘 드라이브 있는 가정집에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숨진 남녀의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도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누가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 온주 검시관이 이들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사건 전담팀이 투입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버나비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 45분쯤 캐나다 웨이와 임피리얼 스트리트에서 뺑소니 가해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내뺀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낮 2시 15분엔 랭리 202 스트리트과 32 애비뉴에서 경찰 표식이 없는 순찰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BC 독립수사국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월 9일 이전에 1차 접종한 온타리오 주민의 2차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2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는 토론토시가 오는 일요일 스코시아은행 아레나에 1일 팝업 클리닉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와 마이클 게런 병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접종소는 27일 하루만 운영되는 곳으로 온주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가능하며 화이자 백신 배급이 지연되는 탓에 성인에겐 모더나 백신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겐 화이자 백신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날 하루에만 10,000명 이상에게 접종해 신규력에 도전할 예정이라며 2차 접종 대상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코시아은행 아레나는 평소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나 프로농구가 열리는 경기장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올여름 평년보다 무덥고 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환경성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하지가 어제였는데 올 들어 이미 엿새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있었고 이달의 평균 기온도 3도 높다며
7월과 8월은 물론 9월에도 낮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여름엔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환경성은 다만 지난해만큼 덥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는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환경성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등은 이번 주 초에 매우 무덥고 주중에 약간 내려가다 주말쯤 다시 무더워질 전망이라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